수십 년간 천체 물리학계를 뜨겁게 달군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목성의 중심부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었거든요. 2017년 NASA의 주노 미션이 전송한 데이터는 기존의 모든 이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죠. 이제 목성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과학계의 견해는 오랫동안 두 개의 상반된 이론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력 붕괴 이론이었는데, 이는 목성이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자체 중력에 의해 직접 붕괴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목성에는 고체 핵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중심부터 표면까지 끝없이 소용돌이치는 가스층들만이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상당수의 천문학자들은 목성이 탄소, 질소, 산소, 마그네슘, 실리콘,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된 단단하고 조밀한 핵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고체 핵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강력한 중력이 주변의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에 걸친 이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이론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태양계 형성에 대한 우리의 현재 모델을 살펴보면 거대 행성들은 먼저 외곽 태양 성운에서 얼음과 암석이 응축되어 형성된 후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력을 통해 가스를 포획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목성을 탐사하는 초기 우주선들은 모두 붉은 거성의 극적이고 격렬한 대기층 아래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고 노력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 과학자들은 목성이 중원소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목성이 단순히 수와 수소와 헬륨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갈릴레오 미션은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이 행성 내부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액체 금속 수소에 의해 생성된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목성의 핵이 순수하게 액체 상태라면 애초에 목성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행성 형성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에 따르면 가스를 포획하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고체 핵이 필요하거든요. 갈릴레오 미션을 비롯한 여러 목성 탐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성의 내부 구조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수집된 데이터들은 행성의 핵이 고체인지 확산형인지, 정확히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정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5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된 NASA의 주노 미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탐사를 시작했어요. 이 우주선의 핵심 목표는 전례 없는 정밀도로 목성의 중력장과 자기장을 측정하여 목성의 내부 구성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레오 미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주노는 목성의 중력장을 극도로 상세하게 지도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그 정확도는 이전의 지도보다 약 100배나 향상된 것이었어요. 2016년 7월 4일에 목성 궤도에 진입한 이후 주노는 목성의 구름층 상단에서 불과 4200km 떨어진 지점까지 급강하하는 극도로 타원형의 극궤도를 그리며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목성 중력의 극미한 변화에도 놀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측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중력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이것이 목성의 핵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내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행성들은 다양한 원소와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질량, 밀도, 그리고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행성의 중력장에서 극도로 작거이 감지하기 어려운 변화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지구의 중력장도 산꼭대기에서는 비행기 안에서보다 실제로 약간 다르게 측정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학자들이 목성의 중력장을 놀라운 정밀도로 지도화하는데 그토록 집착하는 거예요. 목성의 중력이 변화함에 따라 주노의 속도는 미세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이 우주선은 극도로 정밀해서 초당 0.01mm라는 극미한 속도 변화조차 감지할 수 있어요. 동시에 주노는 지구를 향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이 신호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란 중력이 강해져서 준호가 가속할 때는 더 높은 주파수의 파동을 감지하는 반면 중력이 약해져서 준호가 감속할 때는 더 낮은 주파수의 파동을 감지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목성의 중력장에 대한 극도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목성 내부에서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갈릴레오 미션이 목성의 중력을 매우 대략적으로만 묘사했다면 준호는 그것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상세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목성의 중심부에 대해 밝혀진 내용은 연구자들을 완전히 경악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성의 핵에 대한 기존의 두 이론 모두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흐릿하고 모호했어요. 밀도가 높고 조밀한 구형이 아니라 희석되어 점진적으로 그 위에 있는 수소가 풍부한 층들과 섞여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뚜렷하고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흐릿한 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크기는 목성 반지름의 약 절반에 해당했어요. 이런 연구 결과는 즉시 수많은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가 전송한 이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곧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을 설명하는 매력적인 이론이 등장했어요. 목성은 원래 단단한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성 초기 역사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충돌로 인해 그 핵이 산산조각 나고 주변의 가벼운 가스들과 뒤섞여서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흐릿한 핵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의 형성에 대한 우리의 표준 모델은 단단한 핵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성의 흐릿한 핵은 나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존 모델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어떤 경우든 그토록 극적인 파괴가 일어나려면 충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며, 아마도 다른 젊은 행성과의 직접적인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 핵의 최대 절반이 이 충돌한 행성의 잔해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이는 꽤 깔끔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연구팀들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이런 거대한 충돌을 모델링해보려고 시도했어요. 그들은 준호가 보여준 결과를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사건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목성 크기의 원시 행성과 거대한 천체가 충돌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설계했어요. 목성 원시 행성의 크기와 충돌 각도 및 속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준호가 보여준 흐릿한 핵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시도할 때마다 모델은 항상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은 처음에는 행성의 중심부까지 극적으로 흔들어 놓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무거운 암석 물질들은 마치 유리잔 바닥에 가라앉는 침전물처럼 다시 중심부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들은 행성의 나머지 부분에 녹아들지 않았어요. 날카롭고 명확한 경계가 다시 나타나서 핵과 외부 수소층을 확실히 분리했습니다. 이는 준호의 데이터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퍼즐의 다음 단서는 목성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서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웃이 6억 4,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2014년부터 토성의 고리에서 발생하는 파동들이 행성 내부의 진동으로 인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토성의 핵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지진파를 통해 지구 내부를 연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연구자들이 카시니의 중력장 데이터를 이런 파동 측정치들과 결합했을 때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런 관찰 결과들은 토성의 깊은 내부 중 적어도 일부분은 대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토성과 같은 거대 행성의 내부에서는 열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대류를 통해 일어나요. 이는 지구의 멘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수풀을 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유체는 표면으로 상승하여 식은 후 다시 하강하고 다시 가열되어 상승하는 순환을 계속 반복해요. 만약 토성이 완전히 대류성이라면 토성 내부 전체에 무거운 원소들이 고르게 섞일 거예요. 그렇다면 밀도가 높은 중앙 지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완전히 혼합된 균질한 수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안정적이라면 더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부로 집중되고 바깥쪽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물질의 기울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죠. 그리고 데이터는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연구자들은 2021년에 토성의 고리파 데이터, 중력장 데이터, 그리고 대류의 부분적 부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성 역시 모호하고 흐릿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준호의 데이터는 목성의 광범위한 지역이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우리는 점차 점들을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성과 목성의 핵이 모두 모호하다면 이는 무작위적인 충돌 사건보다는 공통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가스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핵이 행성 형성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행성들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벽하고 깔끔한 설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들에 대한 오래된 가정들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런 복잡성과 불완전한 혼합은 행성 진화에 대한 우리의 현재 모델들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요. 이전의 단순한 모델들에서는 거대 행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냉각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새로운 모델들에서는 같은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고 연구한 모든 가스 거대 외계 행성들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하지만 그동안 목성의 흐릿한 핵이 만든 퍼즐에 맞춰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이상하고 독특한 자기장입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목성의 자기장이 금속 수소층에서 일어나는 발전기 작용을 통해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층은 깊이가 2만 킬로미터에서 6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온도는 3만 켈빈을 넘고 압력은 지구 표면보다 수백만 배나 높습니다. 이런 극한 조건에서 수소는 액체 상태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수소의 전자들이 이온화되거나 자유롭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 전도성을 가진 금속 상태가 생성돼요. 목성의 빠른 자전과 결합되면 이 금속성 액체 수소는 발전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동력이 정확히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목성은 태양계 전체의 모든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목성의 자기권은 목성 지름의 7배에서 스졸 1배까지 퍼져 있으며 뒤쪽으로는 올챙이 모양으로 가늘어져서 약 10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 궤도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자기장은 몇 가지 특이하고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반구에서는 남반구보다 훨씬 강합니다. 강렬한 국부 자기점들과 두 개의 자기 남극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목성의 흐릿한 핵이 실제로 이런 이상한 현상들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목성의 흐릿한 핵은 실제로 목성의 자기장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성의 자기장은 일반적으로 목성 중심부에 있는 금속성 액체 수소와 같은 전기 전도성 물질의 소용돌이 운동에 의해 생성되거든요. 그러나 준호의 데이터는 토성과 마찬가지로 목성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연구자들은 목성 내부의 유체 역학을 두 개의 비대류 영역에서 모델링하여 이것이 자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상부층이 이전의 고체핵 모델보다 목성의 자기장을 더 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흐릿한 핵을 나타내는 하부 영역만으로는 목성의 자기장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안정적인 흐릿한 핵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목성의 발전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성의 가장 위에 있는 분자 수소층 아래에
헬륨층이 있어서 마치 기름이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액체 수소를 통과해 비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목성의 발전기가 지구처럼 균질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대신 행성의 불균형한 자기권은 밀도나 전기 전도도 또는 둘 다의 변화의 결과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자기장이 정확히 어떻게 생성되는지, 흐릿한 핵이 자기장의 생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목성의 자기장이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밝은 오로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오로라가 1년 중 4개월에서 6개월 동안만 관측 가능해요. 목성에서는 오로라가 결코 멈추지 않고 극지방을 눈부신 색채로 뒤덮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로라보다 수백 배나 더 강력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영상 분광기에서 얻은 원자 외선 이미지들을 연결하여 과학자들은 오로라가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노의 혁명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여전히 그 비밀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 흐릿한 핵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며 그것이 얼마나 영구적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흐릿한 핵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일까요? 아니면 목성의 기체층으로 천천히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위에 있는 금속성 수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자기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노가 보여준 바에 따르면 흐릿한 핵이 가스 거대 행성 형성에 자연스러운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현재의 모델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천천히 이런 질문들에 하나씩 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될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며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일 것입니다. 목성의 거대하고 폭풍우가 치는 표면에는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그 엄청난 규모 때문에 모든 것이 고요해 보입니다. 다채로운 띠들은 움직이지 않고 위험이 넘쳐요. 하지만 그 강렬한 구름층 아래로 뛰어든다면 행성만큼이나 거대한 격렬한 폭풍들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